안녕하세요. 경락파스 요법 강사입니다. 오늘은 슬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. 보통 이 슬관절염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. 하나는 이 류마티성 하고 퇴행성하고, 이 류마티성 관절염하고 퇴행성 관절염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. 보통 류마티성은 염증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. 이 퇴행성은 노후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, 보통은 류마티성 같은 경우는 이 염증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열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리고 이 퇴행성 같은 경우는 이 염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많이 사용을 해서,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젊었을 때부터 계속 오래 써왔기 때문에 이 연골 자체가 연골이 닳아서 생깁니다.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게 퇴행성 관절염인데, 대부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대부분 다 관절염이 있으면 퇴행성으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. 물론 퇴행성도 퇴행성이 돼서 계속 관절염이 생겼는데 그거를 치료를 안 하고 계속 하게 되면, 물론 거기에도 염증이 생기긴 하는데, 염증이 생겨서 아프거나 붓기도 하는데, 주로 얘는 염증이 나중에 생기는 거고요. 얘는 염증으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거는 이 류마티성보다는 퇴행성이 많으시기 때문에 퇴행성에 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이 퇴행성 관절염은 병원에 가보시면 엑스레이 찍어 보시거나 검사를 해보시면 바로 나오지만, 그렇게 병원을 안 가셔도 알 수 있는 게, 이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내가 계단이나 언덕 같은 데를 올라갈 때 아프신 분이 있고요. 아니면 내려올 때 아픈 경우가 있어요. 근데 류마티성은 요거하고는 상관없이 아파요. 항상 염증 때문에 아픈 거기 때문에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건 항상 아픈 거고, 이 퇴행성은 연골이 다른 거기 때문에, 연골이 만약에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있으면요, 요 사이에 연골이 이렇게 있는데, 요 연골이 닳아서 생기면 이쪽이 많이 다르면 이쪽이 아픈 거고, 이쪽이 많이 다르면 이쪽이 아파요.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많이 다른 분은 올라갈 때 아프고, 이쪽이 다른 분은 내려올 때 아파요. 그래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자기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게, 내가 언덕 올라갈 때나 아니면 계단 같은 거 올라갈 때 아프다, 내려갈 때는 괜찮다, 그러면 거의 퇴행성이에요. 그리고 이 퇴행성은 전체가 다 아픈 게 아니라 한쪽으로만 아파요. 다른 부위만. 그러니까 이쪽이 닳았으면 무릎 안쪽이 닳았으면 무릎 안쪽이, 무릎 바깥쪽이 닳았으면 무릎 바깥쪽이, 이런 식으로 아픈 게 퇴행성 관절염인데, 이 퇴행성 관절염은 완치가 안 돼요. 근데 이 류마티성 관절염은 염증만 제거하면 괜찮아지는 병이고요. 요거는 연골이 닳아서 생긴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재생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연골이라, 연골은 재생이 안 돼요. 그러면 요거 치료하는 방법은 병원 가시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죠.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데, 이 인공관절도 평생 사용이 안 돼요. 많이 쓰시면, 정말 많이 쓰시는 분들, 잘 관리를 잘하면서 잘 쓰시면
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쓰시면 정말 많이 쓰시는 거고요. 보통은 이제 관리를 안 하시면, 이제 수술하고 나시면 무릎이 안 아프니까 옛날처럼 똑같이 막 사용하라고 관리 안 하시면 이거 3년도 못 가는 경우도 많아요. 그래서 재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많으니까, 만약에 인공관절을 수술을 하시게 되면 관리를 좀 잘 하시면 되고요. 나는 관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프다 그러시면 퇴행성 관절염엔 병원에서 해야 수술이지만,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술 대용으로 혈자리에 자석이나 뜸을 떠주시면 되게 효과가, 좀 통증이 많이 가라앉는 효과가 되게 있거든요. 이 혈자리가 어디냐면 이런 자리에다가 자석이든 뜸을 뜨시면 통증이 되게 많이 적어져서 그 수술하실 정도만 아니면 되게 많이 통증 없이 무릎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이런 자리들이 어디냐면 저희 무릎을 무릎이 있으면요, 요 바로 무릎 밑에 저희 뼈가 있거든요. 뼈가 있는데 여기는 안쪽, 이쪽이 바깥쪽이라고 보시면, 이 무릎 안쪽에 여기 보시면, 무릎을 싹 들어보시면 이렇게 쏙 들어가는, 이게 무릎이라고 가정을 하시면요, 무릎에 여기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. 이렇게 무릎 살짝 한 반 정도 구부리시면 이쪽으로 여기 쏙 들어가는데, 여기 쏙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. 여기가 바깥쪽은 외스란이고 안쪽은 내스란이라고 얘기를 해요. 그리고 이 혈의 자리는 어디냐면, 이 무릎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도 이렇게 뼈가 있는데, 이 뼈 옆으로 여기서 2치 올라가면 이 안쪽에 있는 게 혈액, 바깥쪽에 있는 게 양구라는 자리예요. 그리고 요 슬량관하고 문성 슬량관은 이 무릎 끝에, 안쪽으로 무릎 끝에, 무릎뼈가 이렇게 동그랗게 만져지면 무릎뼈 딱 벗어나서 여기 있는 게 슬량관이라는 자리인데, 이 너무 많으시면 요 자리에만 자석이나 뜸을 뜨셔도요, 되게 효과가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요 자리만 뜨셔도 좋아요. 아니면 자석만 붙여 놓으셔도 훨씬 통증이 덜하시니까, 내가 무릎이 좀 많이 아프다 그러시는 분들은 요거를 보시면 효과가 되게 좋으실 거고요. 요즘 같은데 밖에도 못 나가시니까 집에서 일하시고 들어오시면 저녁 때 밖에 마실 나가시지 말고 이렇게 이런 자리에다가 자석 붙이고 좀 더 보시면 효과를 많이 보시니까 이런 걸 한번 해보시고요. 그리고 관절이 무료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, 손가락도 관절이 있고 손목도 관절이 있고 그러니까, 일단 제일 많이 아픈 거는 무릎이고요. 그러니까 무릎에다가 일단 오늘은 뜸 뜨고 자석 붙이는 걸 하시고요. 또 하나는 알려드리면, 저희들이 일하거나 이렇게 걸어다니다 보면 삔다고 하죠. 손목을 삐거나 발목을 삐는 경우, 그것도 삐게 되면 이것도 염증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이라 확 부어요. 삐면 저희들 발목 같은 데 삐면 엄청 붓는 것처럼
그것도 염증 치료인데, 이 염증 치료는 특히 삐셨을 때 바로 뭐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파스를 붙이거나 뭐 이러시면 되는데, 이게 뼈서 바로 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내가 밖에 나와서 뼈 있으면 집에 들어가서 하거나 해야 되니까 시간이 지난단 말이에요.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많이 부어요. 부으면 저희 공부하는 이 한의학 쪽에서는 부으면 그 자리에 치료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. 왜냐면 사람이 화가 나 있을 때 건드리면 폭발하는 것처럼 얘도 똑같아요. 부어있으면 지금 상당히 부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,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얘가 붓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든지, 아니면 이제 저희 쪽에서는 상하치료법이나 좌우치료법이라고 그래갖고, 만약에 내가 왼쪽 손목을 삐었다. 그럼 왼쪽 손목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손목을 치료를 해요. 말짱한데. 그러면 효과가 있어요. 그러니까는 부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뭐 염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치료를 하시든지, 그게 아니면 반대쪽에 치료를 하시면 돼요. 이거는 반대쪽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보면, 손이 있으면 삐는 게 제일 많이 삐는 게, 저희들 보면 이렇게 꺾어져서 삐든가 아니면 안쪽으로 이렇게 넘어지시면서 이제 짚든가 해서 손목 같은 경우는 삐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, 이 손목이 있으면 이 손목 안쪽하고 바깥쪽에를 같이 치료를 해주시면 되는데, 여기는 퇴능하고 양계라는 자리, 그리고 양지라는 자리가 있어요. 이거는 손 삐었을 때, 그리고 다리 삐었을 때, 손목 삐었을 때하고 다리 삐었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요거에 어떤 혈자든지 가르쳐 드릴게요. 자, 그럼 오늘 이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